친문으로 분류됐던 현역 의원들 중에 공천 탈락한 분이 누가 계십니까? 민주당의 반문이 어디 있어요? 지금 뭐 벌써 그냥 민주당의 친문이 다 친문이 장악한 거예요. 세게 부딪히는 이 두 분께서 뭐 서로 공천 잘했다고 칭찬하실 일은 없을 것 같으니까 1호 당원이신데 자, 그 아마- 반문이 어디 있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말씀이시고. 자, 여당은 1년 전부터 시스템으로 공천을 하겠다라고 천명을 하고 그 시스템 공천을 진행해 왔습니다. 네. 역대 어느 여당보다도 안정적으로 공천을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종의 조용한 혁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저는 뭐 미통당, 뭐 정의당은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미통당 공천을 세 가지 특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는 사심 공천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관위원장에 가까운 사람들이 공천이 돼서 많은 곤욕을 치르셨죠. 홍준표 전 대표께서는 정적을 제거한다라고 이야기까지 하시면서 사심 공천이라는 별명을 붙였고요. 두 번째는 저는 돌려막기 공천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싶습니다. 뭐냐 그러면 3선 이상의 사실상 어떻게 보면 컷오프 되셔야 될 분들을 다른 지역으로 옮겨 놓으셨어요. 그런 분들이 8분이나 되시더라고요. 아까 현역 의원 교체를 말씀하셨는데 그 사실 돌려막기죠. 네. 그런데 돌려막기를 하면 예를 들면 광명에 계신 분이 부산에 내려가시는 거예요. 국회의원 임기는 5월 30일까지예요. 그럼 사표 내고 가셔야죠. 사퇴를 하고 가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미통당 공천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일종의 좀 재활용 공천 아닌가 싶습니다. 공천 받으신 분들의 20분 정도가 전직 의원님들이세요. 이것도 그 지역에서 계속해서 지역구를 닦으셨던 분들이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막 옮기셔가지고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공관위원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비우기는 잘 비운 것 같다. 그러나 채운 거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네. 조기 얘기까지 듣고 말씀하시죠. 지금 공천이 마무리되는데 제가 좀 답답한 게 있습니다. 이번에 공천의 키워드가 뭐냐, 네. 시대 정신이 뭐냐, 예컨대 민생, 경제, 통일, 뭔가 이 어떤 그 전환의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가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이런 인재군들을 준비했습니다. 각 당은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물론 정의당은 후보가 많아도 뭐 언론에서 써주지 않으니까 또 항상 또 모든 후보자가 다 신진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우리는 새롭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기존의 거대 정당의 경우에 이번에 물갈이도 많이 하셨고 그래서 또 그 후유증도 미래통합당은 지금 감당할 수 있는지 저는 사실 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후유증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고 지금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시스템 공천이다 보니까 물갈이는 많이 안 됐지만은 부작용은 적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현상을 논하자는 게 아니죠. 국민의 관심사는 이 정당이 어떻게 체질을 전환해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핵심 메시지를 원하는 거고 그런 국민의 물음에 정당은 응답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의 어떤 그 공천은 관리예요. 어떤 기존의 권력에 대해서 어떤 거 하나의 어떤 그 새로운 세력 균형을 도모하고 또 재편을 해가지고 다음 대선을 준비하는 친정 체제의 확립. 좀 미통당은 친황교안 체제의 친정 체제 구축이 이번 공천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네, 죄송합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어떤 여당의 안정적 국정 운영, 그다음에 미래통합당의 어떤 차기의 어떤 권력 관리 이런 것들은 국민의 관심사에선 부차적입니다. 저는 키워드를 내놔라. 새로운 시대 정신을 갖고 국민들의 요구에 응답할 수 있는 뭔가를 좀 공공재를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실망스럽다는 거예요. 자, 김용남 의원. 예, 그 시대 정신에 맞춘 공천을 말씀을 하셨는데 정의당이 새롭게 찾아낸 시대 정신이 대리 게임을 한 혐의가 있는 사람을 1번으로 공천하는 건 줄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미처 거기까지는. 그리고 답변 드릴게요. 그리고 그 미래통합당의 공천의 내용은 일단 제가 보기에는 탄핵의 강을 건넜다는 것입니다. 물론 탄핵의 강을 유람선 타고 우아하게 건넜으면 좋았겠습니다만 거의 스티로폴 그 부여잡고 개에 헤엄쳐서 간신히 건넜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상 친박의 핵심 또 소위 비박의 핵심이 다 이번에 공천에서 탈락했어요. 대부분의 경우에 다 그렇습니다. 지난 정권의 핵심 인사들 또 탄핵에 소위 주동을 했던 분들이 다 탈락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시스템 공천을 하셨다고 합니다만 사실은
벌써 586 운동권들이 우리 정치권에 들어온 지가 20년이에요. 16대 2000년에 있었던 16대 총선부터 진입을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2004년 17대 총선에 들어왔거든요. 이분들이 지금 4선, 5선 하면서 21대에 또 대부분 공천이 됐어요. 거의 탈락한 분을 못 찾겠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어떠한 이 기득권을 공고해주는 시스템 공천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친조국 공천이에요. 조국소에 앞장섰던 분들이 경선도 없이 그냥 전략 공천으로 뭐 안산에도 배치되고 남양주에도 배치되더니 심지어 이제 비례대표 전문 정당은 완전히 친조국 비례대표 정당이 산생하게 생겼어요. 저 아까 신청을 드려서 짧게 해주세요. 예. 안정적 공천을 하셨다고 민주당 이야기를 하셨는데 전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돌려서 말씀을 드리자면 청와대에 계셨던 분들이 한 보도에 따르면 3월 중순 기점으로 한다면 53분이 출사표를 던지셨고 그중에 28분이 공천을 받으셨어요. 특히 그 안에는 11분은 경선을 거치지 않고 전략공천이나 단수공천을 받았습니다. 그럼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대로 청와대에 계셨던 분들이 물론 앞에 있는 두 분을 제가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다른 분들 이야기를 주로 한다면 국민 여러분들에겐 이것이 청와대를 대리한 총선인 거냐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특히 저희는 미래와 통합이라는 그런 개념을 갖고 국민 여러분들한테 이번 선거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국 같은 경우에도 많은 청년 분들은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시과 위선을 가장 노골적으로 보여줬던 게 조국 사태입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도 또다시 조국이 소환되는 건 저도 이 얘기를 다시 거듭하고 싶지 않았습니다만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조국으로 저희가 다시 짚어보는 이 상황이 굉장히 속상하고 안타깝습니다. 아까 그리고 김종대 후보님께서 말씀하셨던 시대 정신과 약자에 대한 배려 부분은 결국 공천이라는 건 사람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말로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후보의 면면을 봐주십시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다소 부족한 게 있을 수 있지만 기성정당으로서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해내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알겠습니다. 물론 진보정당은 예. 다를 수 있습니다. 또 알겠습니다. 하나 더. 네. 선거라는 거는 최고를 고르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차선을 고르는 게 선거 정치인 것 같습니다. 저희 당은 시스템 공천에 의해서 1년 동안 절차와 명분을 통해서 공천 작업을 마무리하니까 승복이 되는 겁니다. 반면에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죄송합니다만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절차와 명분이 실종돼 있습니다. 사사로운 공천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불복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시끄럽지 않습니까? 지난 총선 때는 옥새파동이라 그래서 도장 들고 영도다리를 갔다가 이번엔 공관위원장이 중간에 그만두지 않았습니까? 이런 게 단적인 예라고 생각합니다. 비난하셨으니까 예, 좀 예, 방어 예.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야기 해야 되니까요.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가 재임 기간 중에 노동개혁을 추진했다고 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노동계 쪽에 반발이 세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왜 이 반발이 약할까 검토를 해봤더니 노동개혁의 강도가 약했던 것이에요. 모든 개혁과 혁신에는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쪽은 결과를 놓고 보니까 후보 면면을 볼 때 이번 공천의 결과는 친문 패권주의의 강화죠. 틀림없어요. 이거는 친문이라고 분류되는 현역 의원들은 거의 공천에서 탈락한 분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공천 내용도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요. 잠시만요. 청와대 수석이었던 분도 자, 탈락된 아니 경우가 현역 많습니다. 의원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친문으로 분류됐던 현역 의원들 중에 공천 탈락한 분이 누가 계신가요? 민주당의 반문이 어디 있어요? 벌써 그냥 민주당이 다 친문이 다 친문이죠. 장악한 거예요. 세게 아, 부딪히는 이 두 분께서 뭐 서로 아니, 공천 잘했다고 민주당이 칭찬하실 일은 없을 것 대통령이 같으니까 1호 당원이신데 자, 그 아마- 반문이 어디 있어요? 그 그건 사이에 말도 안 되는 100% 말씀이시고. 장악을 한 겁니까? 자, 친문이? 저는 김종대 후보님 지적에 여성,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대표, 뭐 또 노인들까지를 장애인, 포함해서 그게 좀 약하다라고 하는 지적하셨는데 아픈 얘기인데 이번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서 소수 정당들이 어떻게 비례대표로 진출하게 할 것이냐에 우리의 관심이 많이 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아니었다면 각 정당들이 나름으로 그런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들을 배려하기 위한 공천들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막 꼼수가 등장하죠. 또 이걸 저지해야 하죠. 이런 과정에서 소수 정당들을 어떻게 진출시키느냐에 모든 관심이 가 있다 보니 그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렇게 정당 내부의 배려 이런 걸 충분히 하지 못했다. 자, 저는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자, 마지막으로 예,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예, 요 제가 공천 관련해서는 마지막으로 기회 마지막 드리겠습니다. 그러시니까 네. 예, 말문이 막히는데 저는 민주당이 단독으로 제1당이 되겠다는 욕심을 버리고 범진보 또는 개혁 진영과 함께 다수파를 이루겠다는 좀 넓은 지평의 사고를 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사회적 약자들에게 마이크와 연단을 과감히 드리겠다. 이게 우리 정치 개혁의 방향이다. 예, 이런 어떤 건 좀 다른 면모를 보여주실 때 정치 개혁은 성공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꾸 뭐 일당을 뺏길 수도 있다, 대통령이 탄핵될 수 있다, 공수처도 무력화될 수 있다, 이런 어떤 거 공포 마케팅을 할 게 아니라 긍정적인 에너지로 조금 더 창조적인 에너지로 지금 집권당은 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 꼼수에 그런 어떤 그 부정적 에너지에 대해 가지고 충격을 받고 반응을 하다 보니까 우리 정치 전체가 굉장히 어둡고 침침해졌습니다. 국민들이 더 좌절합니다. 그래서 저는 집권당은 집권당 다워야 된다. 아니 동의합니다. 그 품격이 있어야 된다. 예, 예. 민주 저는 그 개혁 말씀 꼭 세력이 드리는 거예요. 국회에 다수파를 점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동시에 예. 원내 제1당을 미래통합당에게 넘겨줄 수는 없습니다. 자, 그것은 다수파를 장악한들 국회 내에서 제대로 개혁 작업들을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